아, 들어오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들어오신 분들 예, 메시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날이 참 덥네요. 참고로 여러분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다고, 교실에 에어컨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생 있는 곳에서는,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하면은, 그래서 에어컨은 나오는데, 저희 갔을 때도 안 틀어줬는데. 아, 그래요? 그때 네. 틀어줬었는데, 그래요? 또 틀다 안 틀다 했을 수는 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학생이 와야 틀어주나 봐요. 저도 약간 좀 덥지만 파이팅해서 해봅시다. 여러분들 저희가 거의 다 진도는 나갔어요. 다음에 이제 또 등교 기간이 다가오게 되면 등교 기간에 여러분들 제가 그 문제를 띄워놓고 풀든지 아니면 복사해서 뿌리든지 해가지고 모의고사 좀 같이 풀게요. 저희가 지금 150쪽 미주 지역 하다가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부분 보시게 되면 그 26명 또 왜 이렇게 또 안 들어왔어? 스물일곱 명이어야 되는데 또 한 명 없네. 장기훈, 정신범, 곽건희, 김민재 8번 전학 받고 18번 전학 받고 11, 12, 13, 14, 15 또 20, 21, 22, 23, 24 야, 24번 이문호 학생 좀 불러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 같이 보시게 되면 같이 보시게 되면 아이고 너무 올라갔네. 그 미주 지역에서 이제 하와이로 이제 우리 그 선조들이 일하러 떠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당시 조선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차피 농사는 짓는다. 어차피 농사는 짓는데 외국에서 돈 많이 받고 농사 지으면 그러니까 지금 그 세금도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거주한 우리나라에서 세금도 내야 되니까 조금 낫지 않을까? 단체 생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하와이 농장에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하와이를 좀 갈 일이 있어서 코로나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 진짜 나중에 돈 좀 버시면 그러니까 여유 좀 생기시면 지금은 좀 이게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좀 그렇다 치더라도 돈 좀 버실 나이가 되시면 돈을 아끼셔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물놀이 하기도 좋고 정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넘어가서요. 이 부분 좀 보시게 되면 1905년에 이제 7천 명까지 5년까지 7천여 명 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진으로 한국 여성이랑 결혼했다. 그리고 미국 서부 지역으로 본토로 이주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이분들이 갔을 때 여러분들 채찍으로 맞고 그랬대요, 여러분들. 그 생활 습관이나 이런 문화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안타깝죠, 여러분들. 다음으로 넘어가서 순간 할아버지가 너무 늙어 보여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햇빛 많이 쐬면 피부 빨리 상하고 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그렇게 좀 상당한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공감하기 쉽지 않겠지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문학과 예술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서구적인 서양의 그런 그 문화와 예술들이 굉장히 많이 예,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파된 양식들이 문학에서는 이런 소설, 현실을 비판하는 소설들이 많이 좀 많이 좀 유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대표적인 게 밑에서 탐구 활동으로 나오는 이 금수회의록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그 서구 열강들이 그 조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그리고 조선 내부에 있는 그 부정부패한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되게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네, 이 최남선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조선의 천재라고 불리우던 사람이고 기미독립선언서를 직접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5등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군인가. 근데 이분이 나중에 유명한 친일파가 돼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조금 여러분이랑 좀 이게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는 시기니까 여러분들 진도 거의 다 끝났으니까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일본이랑 친할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친하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일본인들이랑 일본인이 강제로 우리나라 뺏었는데 일본인이랑 박터지게 맨날 싸우면 일상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박터지게 안 싸운다는 전제로 좀 친할 수는 있는데 안면을 두고 인사 정도 할 수는 있는데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일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 천황을 위해서 나가서 싸워서 죽어라라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나가서 그냥 싸우는 거는 뭐 개인의 뭐 생각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합니다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여러 압박에 못 이겨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앞다투어 막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참 이게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 혈앤우라고 하는 것도 영화화 됐었는데 개인적으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천주교 포교 과정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 조선 사회 내부의 그런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묘사했다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고 신소설이 유행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권 침탈 과정이나 일제 강점기의 문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목적이 뚜렷했다. 뭘 알려주려고 하거나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교육적 성격이 강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게 되면 좀 그런 게 좀 거북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그런 성격을 가졌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말 서양 곡에다가 우리말을 붙이는 이런 창가와 같은 그러니까 창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 판소리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그 표현이거든요. 창이라고 하는 게 가라고 하는 게 가사 뭐 이렇게 알아주시면 그러니까 노래에다가 서양 노래에다가 우리나라 말을 붙인 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악대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901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통감부에서 일본의 노래를 번역해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민요 형식의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우리나라도 열심히 보급하고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어느 정도 이제 누적된 학습량을 근거로 봤을 때 그런 거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한 게 많구나. 그러니까 결과가 국권의 강제 침탈이라고 하는 걸로 끝맺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큰 주목을 못 받는 거지.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권 침탈이 안 당하고 계속 뭔가 발전해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 수많은 노력들이 다 의미가 더 있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강제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판소리에다가 이제 연극을 섞은 이제 창극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현대 극장인 원각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작품이 공연되기도 했었다.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와서 여러분들 그 조선이 전통적으로 불교를 억압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교의 억압적인 정책들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그 기미독립선언서 작성에 그러니까 일부 그 불교계 인사들이 참여하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천도교 계열, 그리고 아니면 기독교 계열, 그러니까 개신교나 아니면 천주교 계열, 그리고 불교 계열,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불교가 소수 이렇게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그 불교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 핍박받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 플러스 일본의 그런 그 긍정적인 대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소수의 그 스님들이나 이런 불교 관련된 사람들 빼고는 상당 부분이 식민 통치를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개항 이후에는 혁신을 계속 주장했다. 그리고 유교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잠깐 보시게 되면 유교를 전승 보급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정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굉장히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이어서 빠른 외세, 그러니까 뭐 개혁 개방 내지는 뭐 발전에 저해되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데, 그런 것들을 유교 내부에서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알아주시고, 여기서도 이제 조선 불교 유신론을 써서 개혁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불교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동학 간부가 일진회를 만들게 되니까 이제 다시 이제 조직 손병희 씨가 1905년에 천도교로 이름을 개칭해서 지금도 천도교 이런 그 주변에서 가끔씩 보입니다, 여러분들. 천도교 뭐 천도교 뭐 종교 시설이.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대종교는 무장 독립 운동의 그런 주요 세력지였던 만주에서 유행했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처로 오기오르니 만들었고요. 단골신앙.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또 천주교는 여러 가지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면서 교육 그리고 사회복지 쪽으로 활동을 했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그런 학교 이런 것들을 이게 다 그 기독교 계열의 그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워서 여성 교육 내지는 뭐 일반인 교육,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그러니까 의료봉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숙명여자대학교 있잖아요. 숙명여자대학교, 그러니까 숙명여자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그 대한제국 시기에 그 여성 교육을 나라에서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명성황후 민씨 일가에서 주도적으로 이게 처음에 만들 때 참여했던,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 시키기도 하고 명성황후가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동기부여하기도 하고 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참고적으로 또 알아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그 이화학당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학교들이 이게 기독교 학교라고 알 수도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요때 생긴 학교들이 기독교 계열의 학교들이 많거든요. 근데 숙명은 그 왕족 내지는 그런 좀 그 지배층의 그런 지원을 통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수회의록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사람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서구 열강이 아시아를 침략하고 뭐 조선을 침략하고 이런 상황들을 비판적으로 이렇게 묘사한 풍자한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광고는 여러분들
하나만 좀 적고 넘어가면 자, 수요자들에게 이 상품을 공급하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이런 그 광고의 대상이 되는데 옷,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약품, 그리고 우리가 다 되겠는데 여러분들 이게 일제강점기 때로 넘어가야 이게 나오긴 합니다만 1920년대 막 이럴 때 이후가 되면 미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조미료, 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네, 그 광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 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종 식품들 네, 많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즘에는 치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네, 제가 스펠링으로 써보면 여러분들 치맥이 이건가? 네, 이게 치맥이 이건가로 여러분들 그, 그 영어 사전에 등록돼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치킨과 맥주를 같이 먹는 그 한국식 그 식사 방법 뭐 이게 해가지고 근데 이 맥주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 일제 강점기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제가 막 그런 거 했었거든요. 일제 강점기에 맥주가 어떤 과정으로 대중화되는지 이런 거 이게 대학교 때 이렇게 막 조사하는 레포트 쓰고 했었는데 네, 그런 거 합니다, 여러분들. 사학과 가시면 네, 재밌겠죠? 네, 그래서 넘어가서 네,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좀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예. 이 민권이라고 하면 백성 민자의 권리 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백성의 권리,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좀 할 수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일본인과 다른 우리만의 조선인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점차적으로 강조되는 시기가 되는 거고요. 사실 여기서의 민권은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피지배층으로 억압만 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의 의미에서 시민의 의미로 이게 의미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백성에서 시민으로 바뀌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비 시민이고 아직 그 만 18세 안 넘으셨으니까 예, 저는 시민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시민의 의무, 뭐 납세와 뭐 병역 뭐 이런 거 어쨌든 뭐 그건 뭐 나중에 그 사회 시간에 한번 그 관련 내용 나올 때 한번 배우시고요. 네. 그리고 국민 의식을 형성하는 거에는 언어와 역사다. 그래서 국어와 한국사가 예, 큰 네, 줄기로 우리가 배울 거다라고 알아주시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정약용 아저씨가 만든 그 한자 학습서에다가 영어로만 바꿔서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여러분들. 단어를 익히고 뭐 표현을 익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정약용 아저씨가 대단하다라고 알 수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근대 교육기관의 설립.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제 1880년대에 영어 교육기관이었던 네, 동문학을 세웠다. 그리고 유경공원이라고 해서 서양 학문을 네, 교육하는 여러분들 공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파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게 그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네, 현직 관리와 양반 자제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가 신분제가 1894년에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 아니면 이런 그 학문의 이런 것들에는 그 분야를 계속 이렇게 꾸준히 준비했던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이렇게 가르치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함경도에서는 네, 개화파 관료들과 예, 주민들이 원산학사라고 하는 이 외국어 그리고 또 법률 뭐 이런 근대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게 되고요. 개신교 선교사들이 예, 배제학당 그리고 이화학당, 정신학교 등을 설립해서 근대 교육을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저희 학교 근처에 배제 중고등학교 있잖아요, 그죠? 배제학당 산하에 있는 중고등학교예요, 아시겠죠?
그 배제 학원이라고 해서 있고, 그리고 배제 대학교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기독교 계열의 대학교가 4년제 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게 맞으면 감리교 계열인데 뭐 네,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갑오개혁 이후에 네, 교육 입국 조서를 네, 발표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과거의 나라에서 과거를 폐지했다. 네. 그리고 교육 입국 조서. 자, 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과계제. 과거제는 여러분들 합격증이잖아요. 합격증의 시대에서 여러분들 네, 졸업증의 시대로 졸업장의 시대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 과거 시험 붙었냐 안 붙었냐로 따지던 네. 그리고 누구한테 배웠냐 이런 걸 따지던 시기에서 아니죠. 이제 너 그 과정을 했냐 안 했냐, 졸업장 땄냐 안 땄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제가 일제강점기를 그 교육열을 주제로 굉장히 심도 깊은 수업을 한 두세 차례 들었는데 대학교 때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졸업장을 따려고 사람들이 진짜 줄을 서요. 왜? 왜 그랬을까? 일반인들이 왜 그랬을까? 일반인들은 과거를 볼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는 사라졌어. 근데 학교라는 걸 세우더니 여기를 졸업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잘 살아. 그럼 우리 자식을 여기로 보내야겠다. 이렇게 해서 조선 사람들이 학교로 물밀듯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초등학교만 지어주고 중학교, 고등학교 안 지어주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식민지 사람들 똑똑해져봤자 이게 머리 커서 이제 대든다고 생각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조금만 교육시키려고 그랬는데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내에서 일본인과 같이 수업을 받다 보니까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심화 내용도 하는 건데, 자, 제가 조선인이고 일본인이에요. 네, 특정 뭐 A라는 사람이 일본인이에요. 근데 똑같이 초등학교 졸업했어. 그 다음에 저는 네, 고등 보통학교 가야 되고 얘는 중학교 가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일단 오씨 똑같이 공부해 웬만큼 했는데 이거 나는 이 학교고 쟤는 저 학교 가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생각 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고등 보통학교 학생들이 네, 집단으로 같이 학교 안 가 이러면서 이제 선언합니다. 아시겠죠? 민족적 차별을 없애라고. 어차피 그러니까 한일 강제 병합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본인은 일본어를 쓰고 그러니까 일본인과 본인의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학생 때는. 초등학교를 가서 커오면서. 근데 중학교 들어갈 때 이게 달라지니까 이거 잘못됐잖아 라고 해서 저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네. 식민지 시기가 정말 이게 후두루마뚜루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네. 교양에 참 좋고요. 그리고 한성 사범학교, 이게 사범학교가 여러분들 선생님 되는 학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과 소학교 선생님을 키워내는 곳이었다라고 알아주시고, 예. 그리고 외국어 학교는 네, 외국어 배우는 데고요. 그리고 대체로 과목으로는 이런 걸 배웠다. 그래서 기본 과목을 배우고 전문 과목이 있기도 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전문 과목이 예를 들어 외국어, 그러니까 통역 관련된 학교는 그런 외국어가 되기도 하고요. 기술 관련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조립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네, 각종 이런 전문화된 그런 지식을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전문직을 양성하려고 했고, 그래서 뭐 법률, 뭐 무관, 뭐 이런 법관, 무관, 그리고 또 상업 이런 계열로 이렇게 나눠서 가르쳤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을사늑약 이후로는 네, 애국 계몽운동 가지신 분들이 사립학교를 많이 만들게 되고 이거를 탄압하고자 요 밑에 제가 형광펜 쳐놓은 거 있죠,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사립학교령을 네, 통감부가 내리게 되면서 그런 거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책상 몇 개 있어? 의자 몇 개야? 교실 크기 얼마야?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서 너무 작은, 그러니까 자기 집 방 한 칸에다가 어떻게 보면 책상 좀 놓고 책 좀 구해 와가지고 이렇게 민족 교육을 했던 굉장히 영세한 이런 학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들을 다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참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규모가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인 교사들을 네,
배치하고 일본어를 보급하게 하고요. 그리고 교과서를 내려면 통감부, 즉 이 내정 간섭이 시작됐으니까 내정 그 일본 사람들의 그런 허락을 받아라라고 하면서 이제 검정 제도라고 하는 걸 도입하면서 민족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탄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교육 입국 조서가 근대적 학교 설립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런 관점이 있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일보, 주보, 월보, 그다음에 순보 이거 다 얘기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그러니까 그 발행되는 신문 내지는 뭐 그거의 이름 그리고 그 표현 방식 여기서 그러니까 표현 도구 예를 들어 뭐 한글이냐 한자냐 영어냐 그 신문 그 제목과 뭐 제목 정도로 제목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신문사명과 신문의 이름 신문의 이름이라고 없어 신문의 이름과 요 표현 그리고 내용의 특징 이거를 묶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 세 가지를 묶어 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 한성순보를 예를 들어 국립협회가 썼던 뭐 예를 들어 영문판을 썼다 막 이런 거랑 헷갈리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뭐 한성순보는 최초의 근대신문이고 갑신정변 이후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순보에서 주보로 바뀌어서 발간했다. 그리고 서구 제도와 문물을 소개했다. 이렇게까지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독립신문은 서재필 아저씨가 만들었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소개하고 부정부패한 관리들을 견제하는 기능을 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순 한글과 그리고 영어로 발간했다. 그리고 제국신문 같은 경우에는 주자층이 주자층이었고 순 한글이었고 그리고 황성신문 같은 경우에는 국한문 운영체로 발행을 했다. 그래서 지식인을 대상으로 외국의 독립과 만국의 역사 그리고 고대사 등의 기사를 다뤄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했던 데가 이 홍성신문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대할매인 신보는 이 영국인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썼다. 양기탁 아저씨가 같이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감부는 이 신문지법을 만들어서 신문을 탄압하지만 그래도 이 언론사들이 계속 이 비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 할 수 없으니까요. 알아주시고 민권과 여권의 성장 그래서 여기서의 민권은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 신분적으로 착배받았던 존재들 있잖아요. 서자가 되고 싶어서 서자가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반의 첩의 소생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차별했던 거 그리고 중인들 그리고 천민들 뭐 백정이나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는 이런 것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지체 높으신 분을 이제 법적으로 고소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무시를 했을 때 그런 그러니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과 의식들이 높아지게 되고요. 여성들도 이제 남성들과 동등한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박에스더라고 하는 분이 최초의 여성 의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뭐든지 최초는 여러분들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으로 넘어와서 국민의식 고취를 위한 국학의 발달.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국민 의식의 발달에 이 두 가지를 적어놨던 거는 특히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민 의식을 고취하는 이 부분.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북학이라고 부른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사관에 속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 두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밑에다가 무정부주의로 신채호 선생님이 변했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일단 이렇게만 적어놓고 나중에 그 1920년대나 아니면 일제강점기 때 그 역사학 내지는 그 근대 학문의 그런 발전의 과정 같은 것들을 또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한번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간 네, 신채호 아저씨랑 박은식 아저씨는 네, 민족주의 사관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대사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 고유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문화나 이런 것들을 역사책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을지문덕 장군전, 그러니까 인물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순신전 뭐 이런 것들이 네, 제가 밑줄도 쳐놓기도 했습니다만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서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외세 침략을 막아낸 장군님들을 주로 위인전으로 다뤘답니다. 일본한테 서구 열강한테 도전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사신론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지금 역사책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이런 글들이 설명투잖아요. 근데 독사신론 제가 이게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번역된 걸로 제가 읽어봤는데 굉장히 주장문, 논설문의 성격이 강해요. 지금 읽어보면 근거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네, 그렇지만 네, 그 당시의 그런 맥락에서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게 또 이해가 되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가보개혁 이후에 조선의 역사 같은 책을 편찬했다. 그리고 을사득약 이후에는 네, 고구려를 높이 평가하는 네, 동명왕 실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 주몽에 대한 역사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천개소문은 연개소문을 높여 부르는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신채호 아저씨는 네, 역사가 애국심의 원천이다. 약간 좀 국뽕적인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이때는 바람 앞에 등불이다 보니까 나라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아래로 내려와서 네, 주시경 아저씨가 유명한 한글학자다라고 하는 것 좀 알아주시고요. 여기 밑에서 보시게 되면 지식을 넓혀주는 주려면 국문으로 학문을 편찬 저술해야 된다. 남녀를 불문하고 다 쉽게 알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2번의 답이 요 밑줄 친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첫 번째 요 탐구활동 보시게 되면 1번과 2번 같이 그러니까 주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일본과 서구 열강이 계속 그 침략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정체성을 지키고자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족 정신이라고 하는 게 그 언어와 역사에 담겨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를 잠깐 좀 보시면 생활 변화에서는 여러분은 광해원이라고 하는 최초의 근대적인 병원이 그 근대문물 수용 과정에서 생겨나게 되고요. 한성순보라고 해서 그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발생을 하고 이게 나중에 한성주복된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두 가지를 적어놨는데 위정척사 운동과 여러분들 그 개화파에서 여러분들 온건 개화파가 여러분들 애국개몽 운동 이런 걸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실력 양성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위정척사파가 항일 의병을 하셨다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무장투쟁 그쪽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뭐 이런 흐름들 그런 것들 좀 잘 좀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아래 칸에 들어가야 될 게 그러니까 첫 번째 칸은 위정척사 운동이고 두 번째 칸은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 이권 침탈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걸 막아보자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이런 모임을 위해, 그러니까
생각을 하며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지닌 한계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게 그 수업 시간에 또 몇 번 언급한 것 같은데 뭐는 했지만 일시적으로 침략적 접근을 막아내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나라를 문호를 열어서 개혁하는 그런 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조선의 개화가 늦어졌다. 자, 그리고 우정총국, 갑신정변에 대한 거죠, 여러분들. 여기 가에 들어가 있는 갑신정변이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부울미 개혁의 제도, 차별적 제도와 분권적 악습을 타파하고 여러 계층의 요구를 반영한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개혁을 했냐면 핵심이 뭐냐면 그거죠, 여러분들. 가부울미 개혁은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혁파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운동의 요구사항을 모두 조금씩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용해서 재정의 일원화와 노비제 폐지 같은 이런 개혁들을 등을 실시했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최익현 아저씨는 항일 의병 운동을 했고요. 이 이승훈 선생님은 오산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에 힘썼다. 애국 개몽 운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그 개별 주제마다의 흐름을 좀 잘 좀 파악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 자료가 얘기하는 건 뭐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메가타라고 하는 분이 추진했던 화폐 정리 사업이 되는 거고요. 이 화폐 정리 사업이 그러니까 이 실시 과정, 그러니까 실시 과정에서의 문제 물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작 전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일본인들한테는 알려줘서 일본인들은 먼저 일본 돈으로 다 바꿔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안타깝죠, 여러분들. 이게 화폐 정리 사업이고 그 결과 백동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화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한국 돈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열어주시고 개항 이후에 들어온 거 식생활에서는 뭐 만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박, 네. 스시라고 불리는 것들. 그리고 이외에도 뭐 다양한 외국 음식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극 만들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한 3분 남았어요, 여러분들. 네.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예. 3번 다시 보여주세요. 3번을 못 썼다고요? 예, 여기? 네네. 예. 급진계합화가 이게 갑신정변의 그런 요구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들을 수용했다. 그거의 근거가 재정의 일원화 그리고 노비제 폐지 등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나요? 네. 지금 여러분들 메시지 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지금 학번 이름 메시지 빨리 남기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나가도 되긴 하는데 제가 다 남기신 분들은 나가도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수고했습니다.